가장 상위에 있는 게 경영자 오너에 있어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철학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희 회장님을 통해서는 까지 느낀 게 많이 위기의식과 뭐 통찰력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가장 큰데 이분이 통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예. 뭐 반도체 산업은 양심 산업이다, 타이밍 산업이다, 이 사업의 본질을 정의하시는 것부터 양심 사업이다. 예.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갖다 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통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현재를 깊게 멀리 보면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경영자는 일상생활은 일상의 의사결정은 데이터에 준해서 하면 되지만 그게 참 그렇죠. 중요한 의사결정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아까 이 얘기는 그 얘기하고 연결이 돼. 예. 회사가 일촉즉발에 있는 메모리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은 그건 계산이 아니거든요. 가치관과 신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인데 직접 봤던 이건희 회장 어떤 면에서 임병철 회장님도 제가 잠깐만 좀 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직접 뵙지 못했지만 이제 삼성을 이제 근무를 하면은 회장의 경영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네. 했는데 이제 제가 사장이 되면서 제가 입사를 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도 입사를 갖다 할 때의 상황을 보면은 삼성이 대기업 중에 좋은 기업이었지만 뭐 현대도 있었고 LG도 지금 같지는 있었고 않았죠, 뭐 다 좋은 대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삼성이 이제 훨씬 더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를 제가 사장이 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장이란 무엇인가와 더불어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가지 전략과 혁신과 리더십에 의해서 회사가 발전됐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게 경영자 오너에 있어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철학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병철 회장 시대에 사업에 있어서의 3대 철학이 첫 번째가 사업보고 두 번째가 인재제의 세 번째가 합리추구입니다. 사업보고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신입사원을 반도체에서 메모리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입사를 했으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보면 당시에 전문가들은 거의 다 반대를 갖다 했죠. 그럼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 단순히 사업가로서에 대한 손익과 매출만 따졌으면은 그 계산은 그 사업을 갖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업을 해서 잘못되면은 삼성 그룹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갖다 했으니까 그 정도 리스크를 질 정도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분은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한다라는 사업 보국이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의 삼성이 됐구나. 인재제의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진대재, 황창규, 권오현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했고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서 지금에 있어서에 대한 우리 나라 사회에 삼성 출신들이 인재사관학교가 돼가지고 활약을 갖다 하는 상황이 됐구나. 합리추구라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갖다가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IMF라든가 금융위기를 통해서 삼성이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구나. 이런 게 경영자가 가져야 되는 철학에 대한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현대 이병철 회장님을 통해서 느꼈고요. 이건희 회장님을 통해서는 까지 느낀 게 많이 위기의식과 뭐 통찰력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가장 큰데 이분이 통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예. 뭐 반도체 산업은 양심 산업이다, 타이밍 산업이다, 이 사업의 본질을 정의하시는 것부터 양심 사업이다. 예. 그거 참 대단한. 네. 반도체가 이제 양심 사업이라는 게 공정이 수백 공정이 되거든요. 수백 공정이 되는 게 굉장히 얇은 실리콘만한 톤톤만한 걸로 하나라고 이제 그 기술이 거기에 내장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공정만 잘못돼도 이게 제품이 불량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300공정을 다 양심껏 잘해야지 완제품이 나온다. 그래서 그 양심 산업. 예. 이거를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어디서 잘못돼서 불량이 일어나는지를 갖다 하려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시간과 분석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삼성이 이제 빨리 성공을 갖다 이제 했는데 이분은 90년대에 뭐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렇죠. 특허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편안하게 뭐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당신은
질도 제대로 안 되고 양적인 그렇죠, 경영을 그렇죠. 갖다 하던 근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나 특별한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이해를 하기 쉽게 하면 자동차 얘기를 갖다 하면 돼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하신 말씀이 자동차 산업은 기계 산업인데 앞으로 전자 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동차에 PC를 올려놓으면 그게 자동차가 되는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요즘에 있어서 자율주행, 지금 완전 일론 그렇게 머스크의 됐죠. 테슬라 이런 시대에 대한 걸 미리 얘기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어떻게 저런 통찰력이 있을지? 그 저도 그게 저 궁금해요. 그래가지고요. 부사장 시절에 그 이건희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시기 전에 회장님 말씀을 갖다 들어보니까 그런 통찰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갖다 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통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현재를 깊게 멀리 보면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깊게 멀리. 현재를 아. 깊게 멀리 보면 보인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모든 사안을 저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잠깐 얘기를 좀 더 아니요, 해드리겠습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이 돼서 삼성 HDI 사장이 됐는데 현재를 깊게 멀리 본다는 게 뭘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와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심리,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최대한 멀리까지 펼쳐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주니어 때는 이제 조동인 전문하는 분이 네. 계셨고 제가 사업을 맡는 이제 보위 임원이 됐을 때는 권호영 회장님이 저희가 이제 멘토로 생각하고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권호영 회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사업을 맡고 있을 때 가끔 사무실로 부르셔가지고 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물으셨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은 경영자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당신 나름대로 있어서에 대한 경영자 관에 대한 부분을 많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받아서 제가 현실 사업에 있어서에 대한 접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영자는 일상생활은 일상의 의사결정은 데이터에 준해서 하면 되지만 그게 참 있죠. 중요한 의사결정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아까 이 얘기는 그 얘기하고 연결이 돼. 예, 회사가 일촉즉발에 있는 메모리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은 그건 계산이 아니거든요. 가치관과 신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인데 회사를 어떻게 만들고 종업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잘 가치를 갖다가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권원 회장한테 제가 배운 거고 이런 멘토를 이제 한다라는 게 제가 이분을 통해서 성장한 것 같이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갖다 많이 이제 해주면 90%는 그냥 지나가는데 한 10% 정도 되는 후배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러이러한 말씀을 갖다 해준 게 저한테 큰 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해줍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잘한 거다.